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 오히려 탄핵 기각에 반발하기 위해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포석을 까는 거 아닌가.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그것을 불복하겠다. 그것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겠다. 그러한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기각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기각 결정이 나온다 하면 받아들여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한다. 다시는 이런 일은 사실 발생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폭거, 민주당의 그런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다시는 비상계엄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너무 많아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아마 국민투표하면 상당수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짓말 대마왕, 거짓말 대마왕. 아니 그리고 지난 주말 한파를 뚫고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찬성 집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이쪽 저쪽 의견이 다 다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에 대해서 뭐 입장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지만 약간 보류 입장이시고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리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은 대다수 의원들께서 공유하시는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불공정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비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비판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오히려 탄핵 기각에 반발하기 위해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포석을 까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그것을 불복하겠다. 그것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겠다. 그러한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좀 의원들이 정말 우리 신주호 대변인 정도의 생각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헌정질서 내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동학 최고님은 지금 우리 신주호 대변인 뭐 역으로 오히려 불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기각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기각 결정이 나온다 하면 받아들여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한다. 다만 비판은 하죠. 그럼 누구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계엄을 또다시 다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된다고 하고 판결은 기각을 하면 이게 앞가지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은 사실 발생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주호 대변인께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기각과 이제 인용을 아예 다 열어놓고 보시는 입장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다시 계엄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계엄은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어떻게 이 일관되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첫 탄핵 표결 직전에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폭거, 민주당의 그런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다시는 비상계엄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좀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 앞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이야기한 것 중에 말씀을 안 지킨 게 좀 있어서 거짓말 대마. 아니 그리고 한번 믿을 수 있냐?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표결 1차 표결 이전에 국방부 등에서도 낸 입장을 보면요. 앞으로 대통령이든 군 통수권자든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가령 이런 비상계엄 같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하신 약속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다시는 계엄 선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우리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명태균 보십니까? 관련돼서 예. 뭐 만났냐 안 만났냐 자료를 받았니 안 받았니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4번 만난 게 나왔는데 예. 지금 검찰에 올라가 있는 그 조서에만 따르면 이미 집권 이후에도 여러 번 의사소통을 하고 한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캡처본까지 다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국민으로 자기가 발표를까지 했는데 이미 그 거짓말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방부도 뭐 믿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충안파 4명이서 지금 이게 벌인 사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아마 국민투표하면은 상당수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못 믿게 너무나 많은 행동들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헌법재판소가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정말 만에 하나 돌아온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국가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날이다 그날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사리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전 정말 상상하기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언해서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또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직위 복귀됐을 때 과연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 헌재 윤석열 이제 피소추인이죠. 나와서 다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방어권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인권위원회까지 나섰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지금 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기일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서 지금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는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 증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검찰 조서상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르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이 하는 증언들에 대해서 면밀하고 더 세심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90분이라는 그 초시계까지 정해놓고서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90분 안에 말이 안 되면은 네. 더 시간을 부여해서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엔 어땠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최순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6시간 반 동안 진술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헌법재판소는 한 번밖에 안 나잖아요.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따져볼 것은 따져본 다음에 심판을 내려야지 예. 이것이 졸속 행정이 아니었구나. 졸속 심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국민 앞에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련의 행태들은 이미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해서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려놓고서 마치 3건위에 본인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동학 최고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오는 사람들이 증언이 왜 다르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법재판소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살린다면 본인들이 진행되는 형법재판소나 이런 것들 다 무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형사재판. 그렇죠. 예. 형사재판 자체를.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돌아오면 나머지 다 그냥 사면해 줄 거 아닙니까? 예. 재판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상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고 뭐뭐뭐 변호사가 이쪽 지금 증인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변호사 접견권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만나고 다니니까 사실상 입맞춤의 어떤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말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헌법재판관들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아 없구나 이렇게 할 텐데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느낌을 윤석열 측에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구린데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무슨 인원이니 요원이니 의원이니 이런 말장난을 하잖아요. 사실 말장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했냐 안 했냐 그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전쟁 선포만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나중에 전범들 재저지르면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면 그 대통령 처벌 안 받나요? 대통령이 전쟁 선포를 하면 그 밑에 장군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떤 포를 사용할지 어떤 총을 사용할지는 자기네들이 그 현장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죄가 사면이 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계엄도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위헌위법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포고령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무슨 말을 했니 마니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한 그런 이 재판에서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좀 화제를 바꿔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에서 했는데요. 기본사회와 공정성장 등을 강조하면서 노동시간 줄이고 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좀 눈에 들어왔던 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까지 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 댓글로 아름다운 제주님께서 신인규 씨 시청자분들과 소통 좀 합시다.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한 국민 소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 의견보다는 두 분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국민 소환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민 소환제 얘기는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자기네들이 헌법 기관이면서 헌법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부정선거 이게 체제 부정이거든요. 본인들이 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헌 위법한 명시적인 사유가 있었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국회 들어가는 것 봤고 그다음에 선관위 그 CCTV에 다 찍혔잖아요. 선관위 내부에 불법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엄령 자체가 저는 불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침투해가지고 3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헌법 기관을 완전 침탈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행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일반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빠삭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쪽에 서서 그런 주장, 극우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극우도 있고 국자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타고 국힘으로 완전히 주류화되고 있는 이 과정이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약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당선은 됐지만 이게 반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년의 임기를 보장되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잘못하고 헌법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이것을 이 중간에 어떤 이 미비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주호 대변인 국민 소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 소환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그 인기 영합주의적 생각이죠. 뭐냐면 국민 소환제를 하게 되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그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냈느냐. 마치 본인이 대통령 된 줄 알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을 향한 탄압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에서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해가지고 직을 파면한 다음에 민주당 일방적인 독재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 야욕 아니냐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뭐 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었을 때 누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1호 소환 대상이에요. 국민 소환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국민이 불러가지고 그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었던 국회에서 행태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 입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예산 편성까지도 다 막고 무수히 많은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가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전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가 실시되면은 제일 먼저 직을 박탈당할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임이 분명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굉장히 따라하는 모습이 강해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 소환제를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벤치마킹하는 것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대권 플랜에 있어서 그런 아젠다, 그런 콘텐츠가 없는지를 지금 자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어느 정도는 찬성합니다. 아니 앞에는 부정하시다 그래가지고 합의가 됐네.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는 하는 걸로 저도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